해질녘 공동묘지에서 노파가 흐느끼며 묘비를 붙잡는다. 갑자기 뒤에서 청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친다. 여긴 제 엄마 무덤인데요. 이 무덤은 우리 아들 무덤이야. 노파의 얼굴이 공포와 혼란으로 굳어간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히며 무덤 앞에 폭풍 같은 침묵이 내려앉는다.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달려야 나오는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한 공동묘지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둘러싸고 있었죠. 그 묘지 한편에서 매주 같은 요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3세의 김순애였습니다. 등이 굽은 채로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한복 치마를 질질 끌며 걸어가는 순애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죠. 영철아, 엄마가 또 왔다. 순애는 작고 낡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묘비 주변의 잡초를 정성스럽게 뽑아내며 중얼거렸죠. 묘비에는 아들 김영철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흐릿해져 있었지만 순애는 그 글씨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너라도 살아있었으면 엄마가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에서 소주 한 병과 계란 몇 개를 꺼내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죠. 폐지 줍기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정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애를 불쌍한 할망구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마저 잃은 채 홀로 살아가는 그녀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하지만 아무도 진짜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었죠. 저 할멈 또 묘지 갔나 보네. 매주 가서 뭘 하는 거야? 남편은 바람 피워서 떠나고 아들은 일찍 죽고 정말 팔자가 사나워. 순애는 이런 말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견뎌냈죠.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고 그렇게 번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아, 내가 죽고 나서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순애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26살이던 아들 영철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날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아들의 차갑게 식은 시신을 확인할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 내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엄마가 너를 붙잡았다면, 순애는 후회스러운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는 순애 자신도 잘 알고 있었죠. 영철이 어떤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순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시집 온 며느리가 또 가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영철은 끝까지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로 영철과는 연락이 끊겼고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경찰은 영철이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해 즉사했다고 했죠. 그 여자에 대한 소식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영철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순애의 눈물이 묘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며 묘지 전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죠.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순애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곧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애가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다른 성묘객이려니 생각했지만 그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바로 뒤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순애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죠. 젊은 남자는 순애 뒤편의 묘비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가 제 어머니 무덤인 것 같은데요. 순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자신이 20년간 찾아온 이 묘가 다른 사람의 어머니 무덤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여긴 제 아들 무덤입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제 어머니 이은정의 무덤이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끔 이곳에 왔었거든요. 이은정이요?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 이름은 바로 오래전 아들 영철이 사귀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은정입니다. 제 어머니예요. 젊은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단아한 인상의 여자가 어린 아이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죠. 순애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얼굴이었어요. 영철이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던 그 여자, 이은정이 맞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당신 어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민호라고 해요. 민호는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돌려주며 물었죠. 그런데 은정 씨가 언제 돌아가셨나요? 10년 전쯤이에요. 암으로 고생하다가. 민호의 대답을 들은 순애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철이 죽었을 때 은정이는 살아있었는데 그 후에 죽어서 여기 묻혔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요. 혹시 김영철이라는 사람 알아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죠.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영철요? 혹시 그분이 제 아들이에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순애의 말을 들은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더니 다시 순애를 쳐다봤죠. 그럼 혹시 할머니가 제 아버지, 당신 아버지요? 순애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족 관계 증명서를 꺼내 순애에게 건네줬어요. 저는 이민호입니다. 어머니는 이은정이고 아버지는 김영철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애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아들 영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생년월일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호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워했죠. 저도 오늘까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몰랐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기일에 성묘를 오곤 했는데, 그럼 당신이 제 손자라는 말인가요?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죠.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라는 존재가 낯설고 어색했어요. 할머니, 정말 제 아버지 어머니가 맞나요? 민호의 질문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은정 씨는 아이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좋은 분이었는데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다고만. 민호의 말을 들으며 순애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영철이 집을 나갈 때의 상황,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혼란스러움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은정 씨가 영철이가 죽고 나서도 혼자서 당신을 키운 건가요? 네.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정말 힘들게 사셨죠. 민호의 대답을 들은 순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반대해서 집에서 쫓아낸 그 여자가 혼자서 손자를 키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내가 손자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20년을 혼자 살았다는 말인가요? 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왜 진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순애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20년간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민호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묘지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순애의 갑작스러운 화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20년간 아버지 없이 살아온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저는 할머니가 계신 줄도 몰랐다고요. 민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순애는 그런 민호를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은정 씨는 뭐 했어요? 왜 아이 아버지 집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은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때로는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오실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동안 뭘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애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따졌어요.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민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영철이 죽고 난 후 은정이에 대해 전혀 알아보려 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을 빼앗아간 원망스러운 존재로만 여겼기 때문이었죠.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순애는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순애를 보며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결혼도 못하시고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민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세월이 돌아오나요? 저는 평생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놀 때 저는 혼자였다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이 모두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셨으면서 왜 찾지 않으셨어요? 순애는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자가 그런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당신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내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빼앗아갔다고요?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민호는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왜 원망하셨어요? 순애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영철이가 은정이를 집에 데려왔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엄마, 은정이를 소개할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 돼, 영철아. 우리도 가난한데 며느리까지 가난하면 어떡해? 엄마,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사랑만으로는 밥 먹고 살 수 없어. 그날의 말다툼이 떠올랐습니다. 순애는 은정이의 가난한 집안 배경만 보고 결혼을 반대했었죠. 당신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반대했어요. 순애는 후회스러운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민호는 그런 순애를 보며 조금씩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죠. 아프실 때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암에 걸리셔서 치료받을 때도 저 걱정만 하셨어요. 자신은 아파도 저만은 잘 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순애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반대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였다니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은정 씨가 그렇게 좋은 분이었군요. 네, 정말 좋은 어머니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할머니는 민호는 말을 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묘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로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민호는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30년 넘게 할머니 없이 살아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가족의 등장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당신이 제 손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순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도 갑작스러운 가족의 등장은 혼란스러웠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묘지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민호는 순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물어물어 찾은 그 집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그리고 작은 마당에는 폐지들이 정리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민호가 대문을 두드리자 순애가 나왔습니다. 순애는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았어요. 할머니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호의 말에 순애는 당황했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 안은 더욱 낡고 초라했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군데군데 뜯어진 벽지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민호는 집 안을 둘러보며 할머니의 삶의 흔적들을 살펴봤어요. 벽에는 젊은 시절 영철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영철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도 액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 아버지 사진인가요? 민호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5살 때 찍은 거예요. 참 잘생겼죠? 순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자신과 닮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저와. 그럼요.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순애는 민호에게 차를 건네며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머니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왜 집을 나가셨는지. 순애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2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영철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도 엄마를 위로해주던 효자였죠. 순애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24살 때 은정 씨를 만났어요.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는 정말 예쁘고 조용한 아가씨더라고요. 그럼 처음에는 어머니를 좋아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럴 뻔했어요. 워낙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거든요. 그런데 순애는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는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나요? 은정 씨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아프셔서 누워 계셨대요. 남동생도 있어서 생활이 정말 힘들었죠. 순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어려웠던 과거를 처음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며느리까지 가난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신 거군요. 네, 심하게 반대했어요. 영철이한테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했죠. 순애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이는 은정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민호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가신 건가요? 마지막에 큰 싸움을 했어요. 제가 은정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영철이와 헤어지라고 했거든요. 순애의 고백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요? 네.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은정 씨한테 돈까지 주면서 영철이를 포기하라고 했죠.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영철이가 집에 와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거군요. 그날 밤에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어요. 엄마가 인정해줄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순애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나요? 한두 달 정도는 가끔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고집을 부렸죠. 순애의 후회가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철이가 교통사고로. 순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모르셨겠네요. 전혀 몰랐어요. 은정 씨가 임신했다는 것도, 당신이 태어났다는 것도.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호의 질문에 순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을 찾아서라도 데려왔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정말 힘들게.
민호는 어머니의 고생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은정 씨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순애는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혼자서 고생하시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애는 계속 사과했지만 민호는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일이 되돌려지나요? 저는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랐어요. 민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할머니와는 이제 만나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순애는 황급히 일어나서 민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민호야. 순애의 부르는 소리가 쓸쓸히 울려 퍼졌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며칠간 순애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폐지 줍기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손자를 만났다가 다시 잃어버린 충격이 너무 컸어요. 영철아, 엄마가 또 잘못했구나. 순애는 아들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에도 고집 때문에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는 손자마저 떠나보냈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순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노인의 모임이 있다며 나오라고 했죠. 순애는 나가기 싫었지만 이장이 계속 재촉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애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순애 씨, 요즘 어디 아프세요? 며칠째 폐지 줍는 모습을 못 봤는데. 한 할머니가 물었지만 순애는 대답하지 않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갑자기 이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애 씨한테 숨겨진 가족이 있다더라. 순애는 깜짝 놀라 이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죠. 우리 동네 김 씨가 묘지에서 봤다는데 젊은 남자가 와서 순애 씨랑 큰 소리로 싸우더래.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순애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더래. 그럼 손자겠네? 이장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순애 씨 아들은 죽지 않았나?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 죽었는데 손자가 어디서 나와? 혹시 숨겨둔 며느리라도 있었나? 사람들의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순애 씨, 정말 손자가 있어요? 한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아, 맞구나. 표정 보니까 정말 있나 보네. 그럼 지금까지 왜 숨겼어? 손자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무래도 사연이 있을 거야. 순애 씨가 원래 입이 무거우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질문 공세에 순애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손자는 왜 지금까지 안 나타났을까? 아마 순애 씨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성격이 워낙 고집스러우니까. 그러게. 남편도 바람 피워서 내쫓고 아들도 집에서 쫓아냈다면서 사람들의 말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순애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섰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 말해요. 순애의 절규에 잠시 조용해졌지만 곧 다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라 화내는 거 봐.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평생 남한테 손 벌리더니 결국은 저 꼴이야.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지 뭐. 순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관을 뛰쳐나왔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 따라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험담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영철아, 엄마가 정말 잘못 살았나 봐. 순애는 아들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순애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할멈 손자 있으면서 왜 계속 폐지나 줍고 다녀? 손자한테 버림받은 모양이야. 그럴만하지. 성격이 그러니까. 순애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순애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일까요? 아들도 잃고 손자도 잃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마저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순애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영철이가 집을 나갈 때도 은정이에게 돈을 주며 헤어지라고 했을 때도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았어요. 만약 그때 영철이를 붙잡았다면, 만약 은정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면, 순애는 끝없는 후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할머니와는 더 이상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배척받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어요. 영철아, 엄마도 이제 너한테 가고 싶다. 순애는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순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채 며칠을 보낸 순애는 집안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어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영철이의 유품이라도 정리하고 싶었어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영철이가 죽고 난 후 그의 물건들을 넣어둔 상자였죠. 2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를 순애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영철이의 낡은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봉투들이 들어있었어요. 순애는 하나씩 꺼내며 아들의 흔적을 되짚었습니다. 이 셔츠, 영철이가 좋아하던 거였는데. 순애는 낡은 셔츠를 가슴에 안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아들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상자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들과는 달리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죠. 순애는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어요. 영철이의 글씨로 쓰여진 편지들이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에게.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편지는 영철이가 집을 나간 직후에 쓴 것이었어요. 순애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은정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엄마가 은정이를 이해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은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이런 마음이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보니 집을 나간 지 2달 후에 쓴 것이었어요. 엄마, 은정이가 임신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가졌어요. 엄마의 손자가 될 아이입니다.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철이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였던 거죠.
정말 기뻐요, 엄마. 곧 아버지가 될 거라니. 아이가 태어나면 꼭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엄마도 분명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순애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은정이는 아이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들어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은정이와 아이를 잘 돌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께도 인정받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편지 속의 영철이는 아버지가 되는 기쁨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런 아들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철이가 죽기 며칠 전에 쓴 것이었어요. 엄마,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은정이가 진통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정말 떨려요.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봐요. 순애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민호라고 지으려고 해요. 민호, 백성을 호위한다는 뜻이에요. 제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어요. 민호. 순애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그 청년의 이름이었어요. 엄마, 아이가 태어나면 꼭 데리고 찾아뵐게요. 그때는 엄마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은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돈이 없어도 저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손자가 됩니다. 엄마도 분명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영철이가. 순애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자신은 그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죠. 영철아, 엄마가 정말 몰랐다. 순애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손자를 얼마나 보여주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민호가 바로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었구나. 순애는 며칠 전 민호와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왜 찾아오지 않았냐고 따졌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순애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과 손자가 만나는 것이었는데 그 소원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영철이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이에 대한 사랑, 태어날 아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엄마에 대한 사랑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은정이에게도 미안하구나. 순애는 민호의 어머니 이은정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반대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민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순애는 민호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에게 차갑게 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편지를 읽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순애는 민호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보여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순애는 영철이의 편지들을 품에 안고 민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민호를 찾아 헤맸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순애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손자를 찾을 수 없다니 너무 답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순애는 다시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혹시 민호가 어머니 성묘를 위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묘지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순애는 묘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영철아, 엄마가 민호를 찾지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순애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순애는 기쁨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왜 여기 계세요? 저는 할머니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민호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정말 중요한 걸 찾았어. 내 아버지가 쓴 편지야. 순애는 품에서 편지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아버지의 편지라는 말에 시선을 돌렸어요. 아버지가 편지를요? 그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쓴 편지들이야. 할머니도 이제야 발견했어.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민호에게 건네줬습니다. 민호는 주저하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한 민호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를 보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쓴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들이 편지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 영철이가 직접 쓴 거야.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순애는 두 번째 편지도 건네줬습니다. 민호가 임신 소식을 기뻐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기다리셨다고요?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탄생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민호라는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였군요. 그래, 백성을 호위한다는 뜻이라고 했어.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야. 순애는 마지막 편지도 민호에게 건네줬습니다. 영철이가 아들을 할머니에게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긴 편지였어요. 민호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을 할머니에게 데려가는 것이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래, 영철이는 내가 태어나면 꼭 할머니한테 데려오겠다고 했어. 할머니도 너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었대. 순애는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아들의 마음을 민호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민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편지 속의 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했거든요. 영철이는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사랑했어. 화가 나서 집을 나갔지만 할머니를 미워한 적은 없었나 봐.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민호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할머니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거든요. 민호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구나. 순애는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너무 차갑게 대했죠.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할머니가 잘못한 게 맞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이야기도 더 들려주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민호는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순애는 기꺼이 들려줬어요. 은정이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어. 영철이가 첫눈에 반했을 만큼 말이야. 순애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할머니도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현실만 생각했나 봐.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으셨거든요. 민호의 말에 순애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할머니. 민호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이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하고. 저도 가족이 필요해요. 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애는 기쁨에 차서 민호를 껴안았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영철이와 은정이가 맺어준 인연이 드디어 이어진 것이었어요. 한 달 후 민호는 약속대로 순애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마을 근처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순애는 손자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기쁨에 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민호는 아침마다 할머니를 위해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20년간 혼자 먹던 밥을 이제는 손자와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야, 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 순애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호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이 낯설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아버지와 어머니 성묘를 함께 가요. 그래, 함께 가자. 두 사람은 매주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따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서 가는 거였어요. 묘지에 도착한 순애와 민호는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들을 놓았습니다. 순애가 준비한 영철이 좋아하던 음식과 민호가 준비한 어머니 이은정이 좋아하던 꽃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영철아, 은정아.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순애는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할머니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도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수군거리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순애 씨 손자 정말 잘생겼네. 효자 같아 보여. 할머니 모시고 다니는 거 봐. 순애 씨 복 터졌네. 늦게라도 가족이 생겨서. 예전과는 달리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애는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가 인사하시네요. 길에서 만난 마을 이장이 순애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순애 씨, 손자분과 잘 지내시나 봐요. 참 다행입니다. 이장도 이제는 순애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고 싶어요. 정말이니? 서울 생활이 그립지 않고? 서울에서는 혼자였어요. 여기서는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민호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내게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부터 잘해주시면 되죠.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어요. 정말이야? 우리 민호가 훌륭하구나.
순애는 손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어떻게 할까요? 민호의 고민에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야, 내 앞길을 위해서라면 가야지. 하지만 할머니를 혼자 두고. 괜찮아. 이제는 주말마다 올 수 있잖아. 그리고 할머니도 가끔 서울에 놀러 갈 수 있고. 순애는 손자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예전의 순애라면 절대 보낼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 민호가 성공하는 게 할머니 소원이야. 순애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서울에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할머니도 잘 모시겠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께 다짐했습니다. 영철아, 은정아. 민호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제 할머니가 잘 지켜볼게. 순애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날, 민호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매주 꼭 올게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알겠다. 몸 건강히 다니고 너무 무리하지 마. 순애는 손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저 없다고 폐지 줍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순애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매주 주말이면 민호가 찾아왔고 전화도 자주 왔어요. 순애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애는 묘지에서 혼자 성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민호가 큰 꽃다발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무슨 날이야? 주말도 아닌데. 할머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호의 소식에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어떤 분이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께서 꼭 만나보시라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데려와. 할머니가 며느리감을 직접 봐야겠어. 순애도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때와 달리 손자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묘지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영철이와 은정이가 맺어준 인연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영철아, 은정아. 고맙다.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순애는 묘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